사실 솔직히 말해서 2023년하고 2024년은 15년 차 마케터시잖아요. 매년 마케팅 트렌드가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마케터님은 어떤 걸로 이런 트렌드를 파악하시나요? 진짜 매년 연말이 되면 각종 다양한 데서 트렌드 리포트가 막 쏟아져 나오죠.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섭렵해서 이렇게 막 분석해가지고 하나 리포트 딱 정리하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마케터로서 또 많은 브랜드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광고 시장의 트렌드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마케팅 트렌드를 가장 적나라하게 가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는 광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고라는 게 정말 큰 기업들이 돈을 지불하면서 그 고객을 만드는 일인데 수많은 돈을 쓰는 기업들이 돈이 넘쳐나서 아무렇게나 쓰지 않거든요. 그들이 리포트를 열심히 하고 리서치도 하고 여러 가지 스트림도 보고 정말 해외 트렌드까지 다 취합을 해서 우리가 내년엔 돈을 여기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들이 저는 광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기업만큼 큰 돈을 쓸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정말 정리해 놓은 리포트와 그 움직임을 보고 작은 브랜드들도 정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광고 시장의 트렌드 이런 거를 중심으로 조금 보는 편이에요. 요즘 보면 세상도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고, 그에 맞춰서 시장도 더 빠르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2024년 마케팅 트렌드는 23년, 작년과 어떻게 다르다고 보고 계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2023년하고 2024년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오히려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때 원래는 차근차근 발전해야 되고 변화해야 됐던 그 디지털 상황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2년, 3년 혹은 2배, 3배로 조금 빠르게 앞당겨진 부분이 급속도로 발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23년에서 24년의 차이는 크게 있지 않고 그냥 비슷하지만 플러스 알파 정도가 조금 더 붙었다. 요 정도의 조그만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급격하게 변한 시기가 있으니까 그거 적응하느라 다들 바쁘죠, 사실. 그러면 이제 마케터님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미디어가 굉장히 세분화된 시대이다. 지금 마케팅에서 ATL이라고 불리는 전통 매체, 그러니까 큰 돈을 쓸어가는 대중 매체라는 게 TV, 신문, 잡지, 라디오였어요. 혹시 집에서 신문 보세요? 신문 안 보죠. 안 보죠. TV는 보세요? TV도 안 보죠. 그 요즘에 잘 안 본다니까요. 라디오도 안 듣고 잡지도 지금 다 페이퍼본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다 디지털화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 매체로 불리는 게 파워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졌어요. 그럼 매체가 사라졌냐? 아니죠.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양한 OTT가 생겼고 SNS에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각종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을 보여주는 전용 앱들이 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통적으로 불리는 매스미디어, 메가 미디어가 파워가 줄어들고 다양한 조그만 미디어들이 더 범람하고 넘친 시대가 된 거죠. 그만큼 사용자들도 모두 다 이제 TV 방송한 막 시청률 막 50%, 60% 나오는 시대는 없어진 거예요. 사용자들도 다양한 미디어에 조금씩 다 퍼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기업들이 돈을 쓸 때 큰 파이, 광고에 쓰는 비용은 정해져 있고 어차피 그게 전체가 줄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큰 주요 매체에 몰빵이 되어 있던 비용을 이제 다양한 리테일 미디어에 쪼개져서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은 기업에서는 옛날에는 비벼보지도 못한 매스미디어 몇 억씩 써야 되고 몇십억씩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아예 꿈도 못 꿨지만 그 파워가 어차피 약해졌기 때문에 더 잘게 쪼개진 리테일 미디어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우리 고객이 모여있는 채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 모두 힘들어하는 AI가 상용화된 시대라는 거예요. 구글이 올해 4년부터 제3자 쿠키 수집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당연하게 여겨지던 리타게팅 광고가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했고, 그럼 이 난관을 광고업계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 소비자의 정보를 쿠키를 통해서 얻었던 정보가 아닌 이제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광고 솔루션이 굉장히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돈 쓰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이제 생성형 AI라는 말이 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챗 GPT 쓰시잖아요. 그죠? 쓰죠. 네, 뭐 미드저니 뭐 이런 거 다 쓰고 그런 것처럼 소비자도 이제 이 생성형 AI를 빠르게 습득해서 콘텐츠를 내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만들어내나 이런 거가 이제 추세가 된 거죠.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서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이제 AI 혹은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에 익숙해져야 하고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전에는 내 거를 막 찾아보고 옛날에 이렇게 더 취향을 막 파고들던 이런 것들이 파고파던 시간을 객관적으로 줄여주고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세 번째는 숏폼의 비즈니스화 시대입니다. 물론 숏폼은 단순히 2024년에만 급부상하는 매체는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모든 SNS 채널에서 밀어주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숏폼인데 유튜브도 요즘은 쇼츠로 다 소비를 하고 드라마도 긴 호흡 안 보고 다 숏폼으로 다 짤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숏폼 시장 자체가 굉장히 거대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영상 긴 거 봐요? 안 보죠. 잘 안 보죠. 근데 유튜브에서도 옛날에 유튜버 그 크리에이터를 교육할 때 적당한 유튜브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처음에 교육할 때는 20분 내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대가 좀 바뀌어서 몇 년이 지나니까 10분 내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는 몇 분 내외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몇 분 내외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쇼츠로 그냥 모든 걸 소비하고 옛날에는 쇼츠로 본 영상으로 유도를 많이 시켰는데 이제는 그냥 쇼츠에서 소비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단순히 챌린지용이나 막 춤 보여주고 막 이렇게 숏폼을 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철저히 비즈니스와 상업화가 된 시대예요. 미국은 벌써 숏폼을 통해서 바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숏폼 커머스, 뭐 숏폼 마케팅 이런 말이 굉장히 그냥 흔한 용어가 됐고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곧 숏폼을 통해서 바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우리도 지금 숏폼 릴스 같은 거에 링크 달아가지고 광고해서 판매 사이트로 보내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순히 숏폼 하나로 소비가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숏폼을 통해서 고객의 구매 여정에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기민하게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예전보다 조금 상업성을 띈다라는 느낌 그쵸, 드는 그쵸. 영상들이 꽤 많아졌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감성이거나 막 재미 위주였다면 요즘에는 진짜 그런 정말 비즈니스적인 목적의 타겟을 맞춘 숏폼이 뜨고 있고 사람들도 이제 생각보다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숏폼이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시기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초개인화 마이크로 마케팅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누가 유행한다, 누가 뭘 입었다 하면 그게 뭐 지금도 여전히 뭐 완판되고 막 우르르 따라 사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아닌 개인의 니즈나 취향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가 된 거죠. 메가 트렌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마이크로 혹은 내 취향, 인디 트렌드, 마이너 부심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남들이 아직 알기 전에 내가 막 발굴해낸 것 같은 그런 취향을 더욱 드러내고 나는 이런 앞서 나가는 취향을 가지고 있어 라고 그걸 더 드러내고 걔를 점점 고도해 가면서 나의 색깔을 더 진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는 이제 타겟을 잡을 때도 뭐 20대 여성, 뭐 30대 남성 이렇게 크게 잡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이너 부심을 가질 것 같은 그 사람을 캐릭터화한 세밀한 캐릭터형 타겟팅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제가 이제 총 4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뭐 내용이 기니까 얘를 또 4가지를 이렇게 좀 추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걸 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4C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 사시요? 이게 뭐냐면 세분화된 다양한 채널에 짧은 콘텐츠로 유입을 시키고 초개인화된 타겟팅에 맞춰서 동선을 잘 연결시켜 놓으면 결국 팔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까지 해주셔가지고 진짜 읽기가 이제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알려주신 이 사시를 가지고 우리 브랜드 전략을 짜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또 할 얘기가 길어지는데, 일단은 저희 작은 브랜드들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